이게 제가 암이 위기였지만 저한테 선물이었던 그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암이 오히려 저한테 축복이었고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질문도 했었어요. 이제 진맥을 하러 가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입원을 해서 이제 진맥을 하러 가면 원장님 제가 해암탕을 언제 이제 그만 먹어도 될까요? 하니까 원장님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생길 때 그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신감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또 붙들고 한참을 좀 그 말을 곱씹고 아, 나한테 자신감이란 어떤 걸까? 언제 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게 제가 잘 모르고 원장님이 그 라이트 하실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깜깜한 속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면 그 안에서 빛이 보인다고 그런 말 하셨듯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사실은 병원을 퇴원하고 나니까 하나도 제가 배운 건 어디 가고 없고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하는 듯한 그 6개월 있다가 퇴원해서 집에를 갔는데 막연하게 날 뭘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두려웠었는데 그 원장님한테 제가 배운 것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것들일 수밖에 없고 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풍욕을 하고 냉온욕을 하고 이제 맨발로 산에 가서 어싱도 하고 밥은 또 현미채식으로 먹고 이런 걸 하는데도 그 나머지 시간은 계속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럼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까 하면서 이제 원장님 추천 도서를 하나 한 권씩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것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은 늘 있었는데 그 원장님 말씀하신 자신감이 그 말씀을 듣고 한참 후에 어느 날 이 속에서 뭐랄까요? 그 든든함 그 말로 할 수 없는 막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은 뭐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수없이 실패와 그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하고 그 감정적으로 계속 또 두려움에 갇혔다가 또 나오고 무수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걸 되돌아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암이 낫지 이런 게 있는데도 또 누가 옆에서 몸이 안 좋으시다 이렇게 하면 저도 같이 매몰되는 걸 같이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신감이 그 제가 실천하고 꾸준히 습관이 되어서 실천하고 또 어떤 지식이 이렇게 쌓여서 통찰력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그게 자신감으로 발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네. 아, 참. 굉장히 음미하면서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오랫동안 곱씹었다는 말씀이 참 멋지시네요. 매우 명상적이시고, 내 삶에서 자신감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자신감은 무엇이지? 이렇게 그거를 계속 이렇게 쥐고 있었다는 그 질문을 멋지십니다.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머리로 또 엉뚱한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좋은 책을 통해서 늘 그거를 다시 다지고 반복하고 심화하고 또 구체적인 몸으로 어싱하고 통역하고 냉온욕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아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머리, 가슴, 배라고 제가 늘 표현하는데 생명은 요 배에 있다고 하죠. 좀 깜깜한 무의식 안에. 그게 딱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시기 같은 거죠. 그거 딱 이러면 되겠네라는. 이게 어떻게 하면 그게 생깁니까? 하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리로, 가슴으로, 몸으로 꾸준히 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깨닫게 된다.
중지, 리, 각이라는 표현을 제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한 속에서 깨닫게 된다. 그 말씀으로 저는 이제 우리 이 사건을 제가 네. 이 이론으로 얘기해 보게 되네요. 이게 말은 쉽지만 행동한다는 건 참 이렇게 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깊은 음미거리와 감동이 있네요. 그렇다면 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우리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소통에 대하여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사람과 또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 쌓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자꾸 강조하기도 했지만 소통의 전문가가 되셔야 우리 아마누들은 세포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말을 그 순수한 열정으로 그대로 하셔서 코치 자격도 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코치 자격을 따는 과정 그리고 따고 났더니 어떤 마음과 몸에 또는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뭐 여러 번 이렇게 권유를 받았는데 처음엔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애들 키우고 지금 직장 생활하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코치가 돼? 그 행운이었던 게 제가 원장님이 그때 오픈하실 당시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수업이 있었고 그 수업 때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암세포는 나와 소통되지 않은 돌연변이다. 예, 그런 걸 얘기하셔서 나랑 소통하는 게 도대체 또 뭐지? 그것도 너무 낯선 얘기잖아요. 나랑 소통한다고? 근데 그 뭐 라이트나 뭐 알아차림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그 정말 그 내가 있고 말하는 내가 있고 그걸 관찰하는 내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지금 피곤해. 나 지금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관찰한 그 나를 돌보지 않고 관찰하는 나는 세상의 다른 걸 바라보고 그 세상의 어떤 바라는 가치나 욕구 인정하는 그런 거에 맞추려고 막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버려져 있고 그 관찰하는 나는 세상으로만 눈이 이렇게 가서 그것만 살피고 세상에 잘하려고 하고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려면 내가 나를 잘 돌보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게 과제라는 걸 알게 됐는데 여전히 치료 중에도 제가 못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서 그때 이제 한우들 안에 좀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같이 코칭을 해서 코치가 돼보자 이런 또 적극적인 권유가 있어서 시작하게 됐었고 직장에 저는 이제 다시 복귀를 했었거든요. 그 직장에 갔다 와서 일주일에 뭐 주위에 이제 코칭 그 실습을 하고 그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걸 그 수다 형식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풀어내는 거랑 호흡하면서 정말 그 내면의 저랑 만나는 거는 정말 다른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칭을 하는 시간 동안 제 그 일주일 안에 어떤 문제들 이런 거를 환우들하고 버디 코칭을 하면서 저를 만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제가 아마 이 시간들을 지병 생활을 이어오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소통이 잘 되면 내 가족들과도 소통이 잘 될 것이고 내 가족들을 넘어서 내 동료들과 이웃들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되면 그 우리가 인간관계 습관에 대해서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인간관계 습관이 참 중요한 게 이게 잘 되면 호흡도 잘 될 것이고 밥맛도 있을 것이고 잠도 잘 잘 것이고 운동도 에너지가 생기니까 하겠죠. 근데 인간관계 습관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이 잘 되면 인간관계 습관도 여러모로 좋아져서 여러 가지 정말 지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정말 저는 도움이 됐다고 확신하고요. 예.
나와의 소통이라는 표현 참 심오한 표현이고 멋진 표현인데 또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많은 분한테는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막막할 수도 있어서 나와의 소통 또는 내 가족, 뭐 동료와의 소통에 뭐 좀 도움이 됐던 사례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혹시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어, 구체적인 걸로. 네. 저희 우리가 밖에서는 사실은 좀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 잘 지내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저는 이제 되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서 음, 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말이 그 비폭력 대화 수업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굉장히 폭력적인 엄마였구나, 폭력적인 아내였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원하니까 올리브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엄마 독을 빼야 된다고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독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가 어, 아이들에게 독을 주는 엄마였구나.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소유물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지금 학원 가. 엄마는 오늘 힘들어서 못 가겠어. 이렇게 하면 아니 그 빼먹으면 너 이게 습관되면 안 돼. 성실한 사람이 돼야지. 학원 가. 이렇게 저 애를 설득해서 막 나물에서 보냈고 그 남편하고도 어느 순간 막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대화가 중단이 자꾸 되었더라고 예전에는. 근데 그게 마치 제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애들한테 지시하고 어, 그 명령하고 애들 하게끔 이렇게 강제로 했으면서 어, 좋은 엄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애 옆에 늘 졸졸 따라다니는 게 좋은 엄마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 원장님이나 올리브님이 저를 어떻게 한눈에 착 알아보시고 집에 6개월 동안 가지 마라 이런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6개월간 떨어져 있는 동안 정말 그거 저와 그 가족 간의 관계도 계속 생각해 보게 됐고 아 내가 나가면 좋은 엄마가 되기보다 따뜻한 엄마가 돼야 되겠다. 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애들하고 지금은 뭐 완전하게 잘한다. 이게 50년 이렇게 살아온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늘 다시 돌아보고 그 애들한테도 사과도 하고 엄마가 아까 그렇게 한 거는 정말 미안한 것 같아. 이렇게 사과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된 게 정말 예, 참 저한테는 좋은 어, 예, 그러시죠.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 가족 간의 소통이 암 발병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셨다는 네, 구체적 이야기가 있으시네요. 네. 이 얘기할 때 뭐 감정이 올라오시요. 그래서 제가 처음 뵀을 때 닉네임이 신사임당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엄마 덕을 빼야 될 것 같은데라는 그냥 첫 번째 직관이 왔어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바로 단정했다기보다는 제가 늘 당직을 할 때 보면 복도에서 누가 뭐가 소리를 계속 이렇게 1시간 반씩 아이한테 이 전화를 하는 한 분이 꼭 일정하게 한 분이 있었어요. 뭐 수학 문제는 뭘 풀었고 그 문제는 어떻게 했고 막 그런 얘기가 들려가는 소리가 1시간 반씩 이렇게 하고 계시 날마다. 야, 저게 이제 뭐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암 치유를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잠깐 내려놔야 될 그 어떤 것인데 지금 우리 에너지는 유한한데 그래서 아마 이제 저랑 올리브님이 이 역할에서 잠깐 내려놓고 이 말을 좀 센 표현으로 이제 엄마 독을 빼야 돼 이렇게 좀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했고 또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는 머리로는 안 왔지만 직관적으로 오셔가지고 실천하신 것 참 대단하시고요.
그 이후로 이름을 자유부인으로 바꿨어요. 완전 180도 다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는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하셨나 봐요. 이 얘기하면서 눈물이 나신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진짜 의미 있는 신사임당 역할이 지금 더 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아이에게 내 틀에서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코칭을 해서 내 자신의 늘 긴 여정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코칭이 도움이 됐다 이런 표현을 그때 저에게도 몇 번 해주셨는데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본인과 비슷하게 막막하고 어렵고 두려운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새로운 삶의 장을 여신 건데 다른 환우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러게 처음에 발병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참 어려운 병이라고 저희가 암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 늘 말씀하시는 속에 정말 우리 깜깜하고 한치 빛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가만히 고요히 있으면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면 된다.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급하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 대신 꾸준히 가다 보면 암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도권이 치유의 주도권이 물론 치료는 의사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지만 치유는 자기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강의를 듣고 또 좋은 뭐 요즘 너무 유튜브에도 좋은 그런 것들도 원장님 강의도 저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듣는데 좋은 강의도 많고 하지만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의 치유 방향을 자기가 세워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 알면은 우리가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은 알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스스로 공부해 나간다면 암은 절대 죽는 병이 아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신 늘 어마어마한 성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예. 그 말을 항상 정말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그래서 그 전에 제 삶은 정말 꿈이 없었어요. 그냥 애들 좀 잘 키워서 애들 덕을 보려고 했나 봐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집에서도 정말 제가 주도적으로 제 삶을 살고 있고 애들이 요청할 때만 애들 얘기를 좀 잠깐 들어주고 이런 편이고 앞으로 제 삶이 기대되고 이게 제가 암이 위기였지만 저한테 선물이었던 그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암이 오히려 저한테 축복이었고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